사람들에게 억척 아줌마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버셨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힘든 와중에도 혼자만 잘 사는 것보다는 다 같이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죠. 저는 살면서 우리 엄마처럼 착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그렇게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오다가 10년 전쯤에는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릴 수 있었죠. 평소에 음식 솜씨가 좋으셨고 젊을 때 식당 일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국은 기가 막히게 끓이잖니. 그래서 말인데 해장국 장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 돌아가신 네 아버지 덕분에 해장국 끓이는 건 정말 자신이 있거든. 사실 처음부터 큰돈 벌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우리 두 모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좋겠다면서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마침 집 근처 길가에 작은 가게가 나와서 가마솥 하나 걸어놓고 시작을 했었네요. 처음에는 가게에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작게 간판을 하나 달았지요. 동네 장사하는 거라고 해도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하는 건데 번듯한 이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가게 잘 되라고 고사도 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떡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픈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많이 팔아주고 갔습니다. 다들 국밥이 맛있다며 칭찬을 하고 가더라고요. 엄마는 시작이 좋다며 어쩌면 가게가 잘 될 수도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 가게는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사실 그냥 동네 사람들만 꾸준히 와줘도 돈을 벌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택시 기사님들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기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집 해장국이 맛있다며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지 않은데 기사님들은 주변에 알아서 차를 세우시고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더군요. 엄마는 택시 기사님들이 오면 운전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든든하게 먹어요. 모자라면 얼마든지 덮어줄 테니 말씀하시고요. 라며 이것저것 더 챙겨주려고 하셨습니다. 고생해서 일하는데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퍼주기만 하다가 남는 것도 없겠네요. 장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게 생겼어.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걱정과는 달리 식당은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간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들에게 우리 식당을 홍보해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난 거지요. 게다가 한 번 온 손님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오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엄마의 해장국은 매일 먹으라고 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식당 일 하면서 한 번도 허투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를 다듬고 식재료 검사도 꼼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식당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매달려서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무겁고 큰 가마솥도 매일 손으로 직접 닦으셨죠. 엄마는 손님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정성을 쏟아야지. 그게 돈 내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야. 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식당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엄마 혼자 일을 하기 힘들어질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엄마를 도와 식당 일을 함께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음식에 신경을 못 쓸 법도 한데 오히려 엄마는 더 좋은 식재료를 써서 맛을 업그레이드 시켰지요. 많이 팔아서 번 돈을 음식에 다시 투자하는 바람에 우리는 별로 남는 것도 없었네요. 그래도 엄마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시더라고요. 남는 돈으로 기부도 많이 하셨고 가끔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와서 일을 시키기도 하셨지요. 물론 월급은 다른 식당보다 2배로 더 많이 주셨습니다. 딸한테는 월급도 안 주면서 다른 사람 돕는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서더라고요. 엄마는 특히 힘들게 공부하면서 일하는 고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한이 되어서 언젠가 돈을 벌게 되면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식당 장사가 잘 되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도 많이 쓰게 되었는데 공부하면서 식당 일하는 학생들을 일부러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공부해서 잘 된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었지요.
그럴 때면 엄마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답니다. 암튼 그렇게 식당은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고 우리는 직원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더니 우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부탁을 하더군요.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오래전에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식당 일 하려고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엄마도 그 나이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가 않았다고 하더군요. 월급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 괜찮으면 오늘부터라도 일 시작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시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충분해서 더 뽑지 않아도 되었는데 엄마는 그 아주머니를 내치지 않으셨지요. 그 아주머니의 이름은 박진숙이었습니다. 진숙이 아줌마는 식당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군요. 특히 주방 일에 관심이 많아서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기특하다며 직접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진숙이 아줌마는 혼자서도 해장국을 끓여낼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줌마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요. 이제 식당 일은 못할 것 같네요. 그동안 가르쳐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식당을 그만두는 진숙이 아줌마에게 엄마는 퇴직금까지 주면서 어디 가서 무얼 하든 열심히 살아봐요. 성실하게 살면 꼭 보답받을 거예요. 라고 해주셨지요. 저도 괜히 가슴이 뭉클해져서 진심으로 진숙이 아줌마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지요. 언젠가부터 우리 식당 근처에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보니 대형 식당이 생겼더군요. 우리 식당과 달리 깨끗한 건물에 주차장도 갖춰놓았고 간판도 크게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식당의 이름이 우리 가게랑 너무 비슷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식당도 해장국 메뉴를 팔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2호점을 낸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겠더군요. 실제로 우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장사가 잘 되더니 지점을 크게 냈냐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그 가게가 오픈하는 걸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게로 가서 음식을 먹어보기로 하였죠. 가게가 커서 그런지 일하는 사람도 많았고 테이블이며 의자도 반짝반짝 광이 나더군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고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게의 해장국이랑 맛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엄마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비법 레시피가 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따라했더군요. 엄마는 한 입에 그 사실을 간파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흉내내서 만든 게 아니야. 이걸 만든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주방에서 일을 해본 사람일 거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속상해 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을 보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던 진숙이 아줌마였거든요. 저는 진숙이 아줌마한테 다가가서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아줌마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을 걸었지요. 왜 있긴? 여기가 바로 내 가게니까 있지. 내가 여기 사장이야. 그러고 봤더니 진숙이 아줌마는 예전과는 달리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까지 끼고 있더군요. 식당을 차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아줌마가 우리 식당 레시피 훔쳐다가 만든 거잖아요. 훔치긴 뭘 훔쳤다고 그래. 해장국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별다를 게 뭐가 있다고 생색이야. 그것뿐이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음식도 음식인데 가게 이름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식당이 2호점 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라도 당장 바꿔요. 이름을 어떻게 짓든 그건 내 자유지. 네가 뭔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간판을 바꾸라 마라 난리야. 그러자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던 엄마가 됐다. 그만하고 그냥 가자.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보, 무슨 일이야?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진숙이 아줌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줌마, 사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말에 그 남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별이라니? 내가 이 사람 남편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진숙이 아줌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계속 이렇게 행패 부릴 거야.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사별을 해서 힘들게 살아간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레시피를 빼가려고 작정하고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한 거더군요. 진숙이 아줌마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엄청난 부잣집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많이 서운해하는 눈치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될 거다. 하지만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식당은 영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던 손님들이 전부 새로 생긴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음식의 맛은 거의 비슷한데 시설이 더 크고 깨끗하니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몰린 거지요. 우리 가게는 주차 시설도 없어서 불편했는데 거기에는 큰 주차장도 있고 주차 요원까지 따로 있어서 택시 기사님들도 그곳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지역 맛집이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오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돈을 주고 방송에 출연을 했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그 식당을 찾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 식당이 그 식당을 따라한 거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기더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장사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 엄마는 가게 문을 닫으면서 펑펑 우셨지요. 그런 엄마를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동안 엄마가 이 가게에 얼마나 애정을 쏟으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만 남긴 채 장사를 접었지요.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마진도 별로 남지 않았고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사느라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 운영을 했던 것 때문에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한동안 기운 없어 하시더니 나중에는 결국 자리 보전하고 누우셨지요. 의사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병이 나신 거지요. 평생 누구한테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사셨던 분인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 울분이 그대로 가슴에 쌓인 거지요. 그 와중에도 새로 생긴 그 식당은 승승장구하더군요. 예전에 우리 식당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아줌마를 처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은 이미 상표권 등록에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 설정까지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상도위에 어긋나는 정도로는 신고거리도 안 되더군요. 경찰도 대한민국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기운이 쭉 빠지더군요. 피해를 본 건 분명한데 법이 그렇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숙이 아줌마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더군요. 듣자 하니 네가 자꾸 우리 가게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며. 자꾸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닌 적 없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먼저 우리 뒤통수 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너무하셨어요. 그러자 진숙이 아줌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저를 보더군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돈 가지고 식당 열어서 잘된 것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당연한 거지. 네가 못 배워서 그러나 본데 그게 세상 이치다. 억울하면 나한테 그럴 게 아니라 네가 더 노력을 했어야지.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기업이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거기 와서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러면 당장 고소할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 진숙이 아줌마는 그 말을 전하려고 온 거였더군요. 간편식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 식당 해장국을 마트용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고 문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려고 온 거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식당 앞에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서더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려서 들어가더군요. 진숙이 아줌마가 말했던 대기업 직원들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곳에 쳐들어가서 회방을 놓고 싶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마음을 접었지요.
진숙이 아줌마가 잘 되는 꼴을 보니 속이 많이 쓰렸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둘이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나가 보았더니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오빠가 서 있더군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유난히 기억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식당 일을 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을 텐데도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엄마도 칭찬을 많이 했었지요. 그 오빠가 양복을 쫙 빼입고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수 오빠 맞죠?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랜만이야.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집에 계시지? 엄마를 본 경수 오빠는 큰절을 하더니 식당 일을 왜 그만두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경수 오빠는 그럴 줄 알았다며 오늘 찾아오게 된 용건을 말해 주더군요. 사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식품 가공업체인데 이번에 내 추천으로 이곳 해장국을 상품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부하 직원한테 샘플 음식 가져오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예전에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비슷하긴 한데 사장님이 만든 해장국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진숙이 아줌마네 식당으로 찾아간 경수 오빠는 주인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대요. 그러자 진숙이 아줌마가 딴청을 피우면서 원래 그 해장국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만들어 오던 거라고 했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오빠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된 거였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어쩐지 맛이 다르다고 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맛을 내긴 했지만 제게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게 정성이고 손맛이라는 거야. 맛은 따라할 수 있지만 음식에 기울이는 정성은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엄마의 말에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수 오빠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상의할 일이 있으니 서울에 있는 본사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수 오빠가 일하는 회사로 갔었지요. 회의실로 들어서는데 경수 오빠가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그 회사의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랑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원조의 맛으로 승부하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고 한 겁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레시피로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할 테니 새롭게 가게를 차려보는 게 어때요?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 음식에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뜻밖의 제안에 저는 기뻐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지요. 회사 대표님은 예전에 우리가 일하던 식당 부지를 아예 통째로 사들이시더니 건물을 새로 올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진숙이 아줌마네 식당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식당을 차려주셨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주차시설도 더 크게 갖추었지요. 어머니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방을 지휘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날 들어온 식재료부터 직접 확인하신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니 직원들도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식당은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경수 오빠의 말에 따르면 이러다가 1년도 안 되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며 대표님이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더군요. 한편 진숙이 아줌마네 가게는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더군요. 그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손님이 뚝 끊겨버렸고 얼마 못 가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손님들의 말에 의하면 망하기 전부터 음식 맛도 별로였다고 하더군요. 장사가 잘 되면 음식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돈 남겨 먹을 욕심에 싸구려 식재료를 썼기 때문이죠. 그렇게 식당 문을 닫으면서 건물 짓느라 빌린 대출금도 못 갚고 완전 망해버렸다고 하더군요.